이제 8강 파동 나가자. 파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전파되는 현상이 파동이지. 지금 내가 발생시키는 소리도 파동의 일종인데 진동이 가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주로 파동을 설명할 때 물에서 파를 일으켜서 설명을 하지. 자, 만약에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내가 위에서 돌을 풍덩 떨어뜨렸어.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돌을 맞은 거야. 자, 돌이 이렇게 풍덩 떨어지면 물 수면을 누르게 되고 그럼 수면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때 물도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올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물이 진동을 하게 돼. 근데 그 부분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분자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옆도 위아래로, 그 옆도 위아래로 진동을 하다 보니 진동이 점점 커져서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원문이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진동이 시작된 지점, 진동의 근원지, 여기를 우리가 파원이라고 하고, 지금 진동이 물을 타고 왔잖아. 물과 같이 진동을 옮겨주는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매질이라고 하지. 자, 매질은 되게 다양해서 지금처럼 물이 매질일 경우에는 물결파라고 얘기해. 그리고 일본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 얼마 전에도 있었어. 우리나라에도 요즘 종종 자주 일어나는 지진. 지진파. 걔는 매질이 누구야? 땅. 그리고 우리가 발생시키는 소리는 주로 매질 공기지. 자, 얘네들은 100% 매질을 필요로 해. 이렇게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파들을 탄성파 혹은 역학파라고 불러. 근데 매질이 없어도 되는 파가 있지. 바로 누구? 빛. 자, 얘는 탄성파가 아니라 뭐라 부르냐면 전자기파라고 불러. 그냥 빛, 전자기파 다 동일한 말이야. 자,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 전자기파 나누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매질은 어떤 운동을 하는 걸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렇게 물결이 내부에서 점점점 외부로 퍼지다 보니 여기에다가 코르크를 띄우면 마치 코르크가 진동이 중심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가잖아. 이렇게 진동이 가는 방향을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데, 코르크가 진행 방향으로 갈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진행 방향으로 가지 않아. 이 코르크는 그냥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해. 자, 이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제자리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 자, 왜냐면 파동이라는 건 이런 거야. 실에 구슬이 껴져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는 현상이야. 내가 여기에서 맨 왼쪽에 있는 구슬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원상복귀 시켰으면 쟤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실로 끼워져 있어서 그 다음 구슬도 역시 똑같은 진동을 따라가게 돼.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자, 이때 진동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갔지.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그 진행 방향으로 구슬이 가진 않아. 왜? 그 방향으로 밀어준 건 아니니까. 다만 진동만 갈 뿐이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물들이 실로 끼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분자간 인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물 분자가 진동하면 옆에 있는 애도 진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건 뭐냐? 진동이 전파되고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가 전파되는 현상이다. 우리가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는데 주로 파동은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지. 자, 그들을 바로 횡파 그리고 종파라고 해. 자, 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한 곳에다가 리본을 메어놓고 왼쪽 점을 잡고 막 위아래로 진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왼쪽에서 진동을 일으키니까 매질이 있는 오른쪽으로 진동이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 근데 내가 여기에서 이 리본만 열심히 포착해서 바라보면 리본은 역시 위아래로 진동해. 이게 바로 매질의 진동 방향.
이렇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90도인 관계의 파, 얘를 우리가 횡파라고 해. 자, 횡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높이가 똑같았는데 얘네가 위로 아래로 진동을 하다 보니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해. 자, 그러다 보니 고저를 반복하기 때문에 모양을 가지고는 고저파라고 얘기하지. 자, 종파는 어떤 식이냐면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다가 리본을 메어놓고 왼쪽 점을 잡고 막 좌우로 내가 진동을 시켜. 그럼 역시 진동이 왼쪽에서 시작해서 매질이 있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야. 이때 내가 저 리본만 열심히 포착해서 봐. 그럼 리본이 막 좌우로 진동해. 이게 바로 매질의 진동 방향.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를 우리 무슨 파? 종파라고 하고, 종파는 파가 발생하기 전에는 용수철 간격이 균일했는데 파가 발생하면 어떤 애는 오른쪽, 어떤 애는 왼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밀집되어 있다가 듬성듬성하다, 밀집되어 있다 듬성듬성하다 그래. 그래서 밀소를 반복하기 때문에 얘를 모습으로는 우리 무슨 파? 소밀파라고 하지. 자, 이런 횡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든 종류의 빛, 전자기파 다 횡파야. X선, 감마선 이런 거 다 횡파고, 그 다음에 지진파의 S파도 횡파고 물결파도 횡파야. 이 물결파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영문이 보이는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높고 낮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고저를 반복하기 때문이네. 자, 종파는 두 개밖에 없지. 소리 그리고 지진파의 무슨 파? 피파. 그래서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둘을 비교하면 종파보다는 횡파가 분석이 더 쉬워. 왜냐면 종파는 애초에 처음 얘네들의 위치가 다 달랐고 누가 누군지가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야. 근데 횡파는 처음에 높이가 다 똑같았고 그래서 누가 얼마나 변이가 일어났는지가 한눈에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횡파를 분석해 볼 거야. 사실 종파도 결국에는 횡파로 바꿔서 우리가 분석해. 자, 그래서 횡파를 가지고 파동의 요소. 자, 파가 발생하기 전 매질이야, 얘는. 그런데 내가 왼쪽을 잡고 흔들었더니 그럼 진동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파동의 진행 방향 오른쪽이고 어느 한순간 포착했을 때 파형이 이렇게 보였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높낮이를 가지고 있네. 가장 높은 부분을 산마루의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을 골짜기의 골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고저 반복해. 자, 여기에서 파장, 바로 길이 장자를 써서 파동의 길이 얘기하는 거고, 파장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생긴 들림자같이 생긴 애를 사용하는데 얘가 바로 람다지. 자, 파동은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마루에서 마루, 또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 그래서 반복되는 그 길이 단위를 우리가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해. 그래서 횡파라면 마루에서 마루, 그리고 골에서 골. 종파라면 밀에서 밀, 그리고 소에서 소. 자, 얘는 길이니까 단위는 미터 사용해. 자, 그 다음에 진폭. 얘는 진동의 폭, 영어로 amplitude, 그래서 약자 A 사용하는데, 자, 내가 여기에다가 리본을 메어놓고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 얘는 마루와 골 사이를 되게 열심히 반복 진동하지. 그때 여기가 파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위치, 진동의 중심, 그로부터 마루 혹은 골까지의 최대 범위, 얘를 우리가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 혹은 골까지의 최대 변이의 크기. 자, 얘도 길이니까 우리 단위 뭘 사용하냐면 미터 사용해. 자,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시간적 요소는 보여주지 않아. 왜냐면 한순간 포착한 거니까. 그럼 시간적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잠시 후를 봐야지.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방금 전 왼쪽 진동을 오른쪽이 가져간다. 오른쪽이 왼쪽보다 늦게 진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럼 시간이 아주 약간 흐르면 파형이 살짝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방금 전 마루가 여기였는데 오른쪽 점이 마루가 되고 방금 전 여기가 골이었는데 오른쪽 점이 골이 되는 거지. 하지만 난 얘를 위아래로 흔든 것이기 때문에
매질의 끝과 끝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야 돼. 매질은 그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동안 이 점들은 아래로 진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그 다음 또 얘네들은 위로 진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위아래로 진동하긴 하는데 이렇게 시간차가 나서 어떤 애는 아래로 가고 어떤 애는 위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간이 좀 더 흘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 타형이었는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타형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겠지? 자, 그러면 그동안 여기 있던 리본이 진동해서 여기 진동의 중심까지 온 거야. 자, 이렇게 되는데 실선에서 점선까지 얼마 흘렀냐면 뭐 예를 들어 0.1초 흘렀다라고 할게.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기 구해라 라고 한다면 주기는 시간이어서 타임의 약자 라지티를 사용하는데 이거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럼 지금의 경우 주기 몇 초니? 실선에서 점선되는데 0.1초야. 주기 몇 초? 0.4. 그렇지, 0.4초. 자, 진동 한 번 했다라는 것은 다시 제자리에 와야 돼. 그러니까 얘를 하나, 둘, 셋, 넷 해야 한 번 진동한 거지.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주기는 0.4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초 단위를 사용하자. 자, 주기 나오면 항상 함께 나오는 개념이 바로 진동수. 얘는 프리퀀시 약자 F 사용해. 자, 진동수니까 시간 제한 있어. 진동한 수는 진동한 수인데 몇 초당? 1초당 진동한 수. 자, 얘는 단위로 과학자 이름 따서 라지 H, 스몰 Z. 그래서 헤르츠를 사용하고 그럼 봐봐. 0.4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초에는 몇 번 진동한다는 얘기? 2분의 5, 2.5번 진동한다는 얘기지. 자, 이게 바로 진동수고 얘가 주기야. 주기와 진동수는 의미 자체가 역수 관계에 있어. 자, 그래서 둘은 역수 관계. 자, 이 파동이라는 것은 진동이 가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 그게 바로 파동의 전파 속력인데 속력은 약자 우리 스몰 V 사용하지? 자, 언제나 얘들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1, 2, 3이라 치면 실선에서 점선 대기까지 0.1초라는 시간 동안 진동이 이 빗금씩 간 거야. 거리 간 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자, 이게 얼마냐면 0.5m네. 그래서 0.5m 이렇게 해주면 5m/s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얘를 하나, 둘, 셋, 넷 해야 한 번 진동인데 그 중에 4분의 1번밖에 진동 못했잖아. 자, 4분의 1 진동하는 동안 4분의 1번 진동하는 동안 얼마의 진동 거리가 갔냐면 이 빗금친 거리 갔는데 자, 얘들아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라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도 한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반원 2개 들어가는 거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파장의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 파장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한 번 진동하는 동안은 진동이 한 파장 가는 거네. 자, 이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그동안 간 거리인 거야. 시간분의 거리에 한 주기라는 시간 동안 진동은 한 파장 가니까 t분의 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그럼 t분의 1에다가 람다를 곱한 것과 같잖아. 자, t분의 1은 뭐랑 같으니까? 진동수. 그래서 저거 진동수로 대체할 수 있어. 그럼 V는 F 람다라는 식 성립하게 되는 거고 속력이니까 단위는 우리 뭘 사용해? 미터/s 사용하는 거지. 몇 가지에 갔니? 자, 그렇다면 봐봐. 여기에서 속력,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걸까? 파동의 전파 속력. 매질이 결정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공기라는 동일한 매질인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공기를 떨리게 하겠지? 또 승환이가 얘기를 했어. 승환이가 공기를 떨리게 하겠지?
이미 공기가 한 번 떨렸으면 그 이후에는 진동을 누가 옮겨주는 거야? 공기가 옮겨주는 거야. 그럼 공기가 차별해서 내 소리는 뭐 늦게 보내고 승환이 소리는 빨리 보내겠니?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미 진동이 들어오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질이 진동을 옮겨주는 거라 전파 속력은 누가 결정짓는 거냐면 매질이 결정져. 그래서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물론 동일한 종류의 파일 때 전파 속력은 변함없이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빛이야, 빛. 자, 빛 같은 경우에는 빛은 사실 진동수의 영역이 되게 다양하잖아. 진동수가 가장 많은 감마성부터 시작해서 진동수가 가장 적은 라디오파까지. 근데 어떤 진동수라고 할지라도 얘네들이 진공이나 혹은 공기에서는 전파 속력 다 똑같아. 전부 다 얼마? C야. 물론 공기는 진공보다 아주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공기 진공하고 똑같은 불전류를 배정해주죠. 그러니까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얘는 진동수 파장 상관없이 전파 속력 어떻다? 같다. 그런데 얘네들이 있잖아. 진공 공기가 아니라 뭐 물이라던가 유리 이런 식으로 진공 공기 외에 매질로 들어가면 아무리 빛이라고 할지라도 감마성, 라디오파 이 동일한 매질 안에서 전파 속력 똑같지 않아. 그때는 봐봐. 진동수가 다르면 아예 파동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거 있잖아. 프리즘 이렇게 있는데 프리즘 유리즘. 여기에 백색광 들어왔어. 얘가 한 줄기로 굴절됐니? 아니잖아. 빨주노 초파산보 분산되잖아. 그치? 자, 빨강은 가장 좀 덜 굴절하고 그 다음에 보라는 가장 많이 굴절했잖아. 자, 이거 왜 그래? 진공이나 공기에서는 얘네 상관없이 속력 다 똑같아. 근데 그러다가 유리라는 진공 공기 외에 매질로 들어오면 얘네 속력이 다 달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속력이 다르다 보니 꺾이는 점도 달라서 이렇게 분산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가. 자, 그 다음에 진동수. 자, 이 진동수라는 것은 파동의 본질이야. 그래서 얘는 동일한 파라면 매질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아. 자, 얘는 매질이 변해도 일정해. 그래서 공기 파동의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뭐 A 매질에서 B 매질로 갈 때 진동수가 어디서 크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낚인 거야. 자, 동일한 파라면 매질이 변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위상이라는 말이 있을 거야. 자, 위상은 위치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야. 자, 지금 다시 이 파동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점을 내가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이라 했을 때 A, B, C 지금 위치는 똑같지? 전부 진동의 중심 높이에 있잖아? 하지만 상태가 같다고는 할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얘네 모두 진동 중이니까 진동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봐봐. A는 아래로 진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놓이는 거야. 근데 B는 위로 진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C는 아래로 진동해서 새로운 위치에. 그러면 위치도 같은데 진동 상태마저 같은 것은 A와 C지. A와 C는 위상이 같고 오히려 B는 A에서 반바퀴만큼 진동했을 때 B점이 되는 거거든. 오히려 위상이 반대가 되는 거야. A와 C는 어때? 파장 건너서지? 자, 파장 건너서는 위상이 동일하다. 근데 A와 B는 어때? 반파장이지? 마루와 골처럼. 이렇게 반파장 건너서는 위상이 어떻다? 반대다. 라는 거 알아둬. 여기까지 가니? 자,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첫 번째 페이지까지의 내용이야.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파면.
이건 우리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고 아까 물에다가 돌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원무늬 보인다고 했지. 자, 이 무늬가 파면이야. 그런데 이렇게 무늬가 보이는 이유는 왜 그래? 옆에서 봤을 때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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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골이거든? 그러니까 마루들의 집단인 거야. 근데 전부 다 마루다라는 것은 결국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파면의 정의는 위상이 동일한 점들의 집합3. 입체적으로는 뭐? 면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왜 저렇게 무늬가 보이냐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마루면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이 물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으니까 마치 볼록 렌즈 역할에서 빛을 모아줘. 그래서 좀 더 밝고 이 사이는 움푹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걔는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나오면서 퍼져. 오목렌즈 역할에서. 그래서 어두워.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 볼 수 있는 거고 어쨌거나 파면이라는 것은 위상이 같은 점들의 집합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진동은 중심에서 발생해서 사방으로 가잖아.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지? 자, 진행 방향은 파면과 서로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를 이루고 있어. 항상 그래. 자, 그래서 파면은 진행 방향과 90도. 그리고 파면에서 파면까지의 간격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간격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파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점 형태의 파원, 얘를 점파원이라고 하거든. 점파원에 의한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고 길다란 막대를 가지고 막 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그걸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직선문이 보이게 될 텐데, 자, 이것도 측면에서 보면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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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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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 이런 식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솟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볼록 렌즈에서 우리한테 선으로 보이는 거고, 자, 이때도 왼쪽에서 진동을 일으켰으면 진동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이게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 자, 진행 방향이 파면과 서로 몇 도? 90도. 언제나 진행 방향과 파면은 90도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은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니까 바로 파장이 되는 거다. 자, 지금처럼 점파원에 의해서는 파면이 원 모양으로 나오고 원 모양으로 나오면 원형파, 구변파 그리고 파원이 이렇게 직선이면 직선파원이면 파면도 직선 모양이고 이럴 때는 직선파 혹은 평면파라고 표현해. 몇 가지의 간이. 자, 그래서 파면. 자, 거기 아래 보면은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가 있어.